안녕하세요, 셔터남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 비하인드 영상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거 볼 때 이게 뭐고 이건 뭐고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이제 용어 같은 거 그리고 명칭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호리존이에요. 호리존. 일단 호리존은 제 비하인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촬영 현장이죠. 이제 호리존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제 수평선, 지평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하다 보면은 호리존이라는 말이 외국 사이트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진짜 바다 수평선, 뭐 지평선만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호리존, 스튜디오 형태를 갖고 있는 호리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호리존을 한국말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리존의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호리존이 아니고 CYC 월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리존의 모습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CYC 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 호리존 스튜디오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프로필, 뭐 뷰티, 뭐 쇼핑몰 룩북 정도 촬영을 제일 많이 하고요. 뭐 가벽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뭐 호리존의 어떻게 뭐 약간 응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겪어왔던 호리존의 이제 변화를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실에 목공으로 쳐서 만드는 호리존트의 형태가 있고, 혹시 요즘에는 이제 자연광을 응용해서 하는 호리존트가 정말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뭐 P스튜디오가 있겠고, 우리나라 대표 사진작가 중에 한 명이신 조선희 작가님도 스튜디오가 이제 호리존트가 자연광이 응용해서 하시는 스튜디오더라고요. 최근 유튜브를 보니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나 아니면 개인 소유 옥상 같은 데다가도 이제 그렇게 호리존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호리존트는 여러분 왜 만들까요? 왜? 그러니까 호리존트랑 이제 가장 비교될 수 있는 건 배경지입니다. 배경지. 왜냐면은 배경지는 일단은 호리존트랑 똑같이 공간감을 만들 수 있고, 공사 비용에 비하면 가격도 싸고 휴대도 되고 가능한데 왜 호리존트를 만들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만들고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인원수가 훨씬 더 여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배경지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넘어가면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한 명만 촬영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3인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4에서 5인 정도가 되는 순간에는 이제 배경지가 조금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배경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박스라던가 이런 걸 같이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배경지를 쓴다 그러면은 공중에 걸어놓고 쓰시는 스튜디오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주 쓰는 것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습기에 취약하고 약간의 오염에도 쉽게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고 했을 때 또 배경지 사야 되고, 그런 경우 때문에 호리존트를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느꼈을 때 호리존트의 장점은 고객들이나 클라이언트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거주를 항상 하고 있고, 손님들이 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왔을 때 스튜디오가 그래도 사진 찍는 스튜디오구나 라고 보여주는 모습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부분인 거예요. 좁은 곳이고 배경지만 깔려있고 하면은 물론 사진을 보고 왔지만 조금의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손님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 분들도 다른 스튜디오를 손님으로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리존의 단점도 있습니다. 호리존의 단점은 칠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호리존은 유성으로 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성으로 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성으로 칠을 하면은 광이 올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수성으로 칠을 해야 되는데, 수성 페인트가 오염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뭐 촬영 한 번 끝나면 바로 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의 스튜디오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주일, 뭐 길게는 2-3주에 한 번씩 전 칠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신발을 신고 왔을 때, 뭐 구두라던가 이런 거 신고 왔을 때 그렇게 오염이 크게 생기면 저도 바로 칠을 하긴 합니다. 이거가 안 지워져서 지금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호리존이 좋은 호리존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뭐 크고 높고 깊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높이부터 말씀드릴게요. 높이, 넓이, 깊이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이 옆에 있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스탠드 조명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넓이 같은 경우에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저 스탠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네, 이쪽에서 저기까지가 스탠드를 조명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쪽이 좁다 그러면은 스탠드 하나만 세우는 것도 버거운 그런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거에 따라서 조명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넓이가 넓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높이 같은 경우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넓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보통 붐 스탠드를 사용을 하는데,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붐 스탠드가 더 높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어쨌든 조명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으면 깊을수록 뭐가 좋으냐? 촬영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좀 더 긴 화각대 망원 구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더 깊으면 벽이랑 피사체랑 거리를 더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전신을 그렇게 어둡게 촬영하는 촬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 뒤쪽에 그런 효과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뒤에 그냥 회색 배경지를 까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만약 어떤 촬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느낌을 내야 되는 촬영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호리존트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스튜디오가 없으면 이제 렌탈을 해야 되는데, 밝은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높고 넓고 깊지 않은 스튜디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제가 좀 시크하게 좀 무드 있고 좀 다크하게 뭐 로우키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렌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리존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라던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